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고 있는 빚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의 폭탄이 된다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흥청망청 파티를 벌릴 때는 좋죠. 항상 행복할 것 같고 부자가 된 것 같고 거드람 피우고 우아하고 멋있고 대단하죠. 아주 우아한 음악이 흐르고 만찬이 펼쳐지고 좋은 옷을 입고 멋있게 보이는 이들이 아주 여유로운 얘기들만 합니다. 근데 그 파티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 파티에 대한 영수증을 계산해야 되죠. 이제 그 계산서를 지불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청구서를 계산할 수 있냐 없냐가 앞으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997년 IMF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기 때 왜 위기가 왔습니까? 돈에 문제가 생긴 거죠. 빚을 못 갚을 처지가 놓인 거죠. 1997년 외환위기 때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몰락했죠. 왜입니까? 그때도 튼실하게 살아남고 버텼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자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텼죠. 견뎠죠. 시중금리가 30%를 넘어서니까 그냥 너도 나도 기업들이 막 무너졌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고 굳건히 버텼던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에서 제발 자기 공장 좀 사달라고 와서 무릎 꿇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죠. 무슨 가격에? 완전 헐값에.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상품 가격이 제품 원가가 3,000원짜리인데 3,000원짜리이고 바깥에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 5만원, 7만원이 된 상품을 현금을 가진 이들은 1,000원 주고 사갔어요. 3,000원에 불과 얼마 전에 3,000원 주고 사왔던 물건을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00원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1,000원 주고 사가서 5만원에 팔았던 거죠. 수익이 엄청났던 거죠.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였죠. IMF 당시에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죠.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1억이 안 됐을 거예요. 1997년 IMF 터졌을 때. 뭐 7천만원, 8천만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랬죠. 2001년, 2000년까지 저기 개포주공 아파트가 얼마였더라? 몇 천만 원이었어요. 몇 천만 원. 개포주공이 몇 천만 원이었어요. 왜 기억을 하냐면 그 당시에 제 대학 동기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 싼 아파트 사준다고 개포주공 아파트를 2채를 사줬었어요. 그 녀석하고 그 녀석 동생 살라고. 그 미닫이문이고 되게 이제 구실구실하고 이제 되게 다 낡아 빠진 아파트였죠.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때랑 비교하면. 근데 그때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현금의 가치가 뭐 유튜브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가짜들이 얘기할 때는 현금의 가치가 없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은 1,000원인데 자고 일어나면 저게 950원 되고 900원 돼. 하루빨리 자산을 사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들고 현금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 갑이 돼 있죠. 자산, 부동산. 이거 부동산 20억짜리 아파트야. 20억이면 뭐합니까? 그걸로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뭐 월세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주택연금으로 나오는 부동산 자산이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죠. 근데 당장 뭐 종합부동산 종부세 내야 되고 뭐 각종 세금 내고 뭐 이래저래 애물단지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감당 못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짐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뭐 제 아는 지인 중에서도 뭐 부동산으로 되게 많은 투자 이력을 가지고 있죠. 집을 20채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갭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뭐 처분하고 또 사고 처분하고 또 사고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집을 한 5채 정도를 가지고 있대요. 못 판 거죠. 처분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가 팔면 한 60, 70%를 날리게 생겼다고 못 팔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도 그동안에 번 게 많아가지고 손해보는 거 아닌데 그래도 남을 건데 괜찮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는 생각하는 게 다르죠. 다릅니다.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안목을 가지고 부동산을 잘 찍어서 그거는 내 안목 때문에 내가 번 돈이야. 이걸 정부가 가져간다고 양도세로 저렇게 뜯어간다고 용납 못해. 이러고 지고 있는 거죠. 아마 지나면 않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종부세로 냈다라는 게 웬만한 대기업 40대 50대 대기업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1년 연봉치를 종부세로 냈다고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종부세로 뭐 7, 8천에서 1억 가까이 낸다 보죠. 예. 뭐 남아있는 게 다채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어야 될 그런 주택들이겠죠. 되게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뭐 되게 넓은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일 가능성이 크죠. 뭐 개개인이 판단한 거니까 개개인이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지내겠죠. 근데 제가 조심스레 추적해 보건데 감당 못할 빚 때문에 그 집들 은행들한테 뺏길 가능성이 크죠. 경매 처분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 빚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 같죠. 부동산 경매가 들어가면 감정가가 매겨지고 뭐 고가의 낙찰이 되면 그래도 은행의 진 빚을 처분하고 뭐 이래저래 정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빚은 10억인데 경매 낙찰로 7억이 됐다. 3억 고스란히 그 개인이 또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 2, 30억인데 갚은 건 한 15억이다. 그러면 남는 빚이 뭐 5억이든 15억이든 남는 거죠. 그럼 그거 갚아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갚습니까? 정말로 큰 사업을 일으킨 규모가 큰 사람, 규모가 큰 이익이 들어올 때도 뭐 1년에 5억, 10억 들어오는 그런 중견기업을 움직이는 오너 아니고서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단기간에 갚을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 불가능은 없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빚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뭐 과거에도 보면 노름빚을 진 아비가 딸을 팔아먹죠. 왜겠습니까? 뭐 몇십 년 전에 가족들 중에서 자식들이 공장에 가서 12시간, 14시간 일하고 그 돈 가져와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못해서 생활비를 못 대니 어머니가 나가서 발품 팔고 일해야 되고 자식들이 또 업신여김 나가고 눈치 보며 살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정말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삐뚤어질 가능성도 없고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 하나씩 둘씩 배워가면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로 틀어지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이들의 인생은 초토화되는 거죠. 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사람들 모습들 중에서 부자들이 있고 보통 사람들이 있고 저 하층민들이 있잖아요. 하층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도 안 좋고 형제 자매들 자식들 간에도 좋아질 리 없죠. 왜? 이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미 현실보다도 사회보다도 세상보다도 더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기 때문인 거죠.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떡볶이 하나 못 사주고 치킨 하나 못 사주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그 결핍이나 뭡니까 박탈감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른들은 게임한다고 술 먹고 향 즐긴다고 아이를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는 그런 젊은 부모들도 있고요.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들도 있고 자식들 일 시켜서 자식들 팔아먹고 뜯어먹고 사는 부모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목숨과 같다. 그리고 빚은
정말로 무서운 악마와도 같은 존재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